김용빈의 공연이 삼성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 공연장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관객의 박수는 분명히 뜨거웠지만 어딘가 평소와 다른 정적이 매달려 있었다. 조명은 무대 위를 비추고 있었고 카메라는 김용빈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그러나 진짜 시선이 꽂힌 곳은 따로 있었다. 2층 VIP석, 검은 커튼 뒤에 숨듯 앉아있는 한 사람. 삼성 회장이라는 소문만으로도 현장이 숨을 삼키는 그 자리였다. 김용빈은 알았다. 오늘은 잘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한 번이 숨결이 판을 뒤집는 날이라는 것을. 그는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다. 오늘은 제 목소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던져지자 객석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흔히 가수의 첫 음이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첫 음이 나오기 전이 침묵이다. 그 침묵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깊어지는 순간 무대는 이미 절반 승리한 셈이다. 그리고 첫 음이 흘러나왔다. 낮고 차분하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기교로 관객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비명처럼 올라가는 고음도 화려한 애드리브도 없었다. 대신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단정했고 묘하게 사람을 멈추게 했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어린 시절의 방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사라진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게 김용빈이 가진 가장 무서운 능력이었다. 그는 청중의 기억을 건드릴 줄 알았다. VIP석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자세를 바꾼 것이다. 경호원들이 손끝을 조용히 움직이며 주변을 정리했다. 관람이 아니라 관찰로 온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두 번째 소절로 들어가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무대 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스태프 하나가 급히 이어폰을 빼며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지금 음향 라인 이상해요. 스피커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베이스가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공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이었다. 관객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누군가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사고라고 느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가수는 흔들린다. 당황하거나 웃음으로 넘기거나 손짓으로 사인을 보내며 흐름을 끊는다. 하지만 김용빈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입에서 살짝 떼었다. 그리고 무반주로 다음 소절을 이어갔다. 그 순간 공연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전기가 잠깐 꺼진 듯 소리의 장식이 사라지면서 사람만 남았다. 김용빈의 숨, 혀끝, 가슴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그대로 전달됐다. 관객은 깨달았다. 이 무대는 기계가 만드는 쇼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삶을 걸고 말하는 자리라는 것을. VIP석에서 누군가 손을 올렸다.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커튼이 열렸다. 그리고 회장이 직접, 정확히는 그를 수행하던 비서에게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다. 기록해. 현장에 있던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알아챘다. 여기서 감동이 끝나지 않는다. 결정으로 이어진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다. 아니면 더 정확히, 그는 이런 결정을 끌어내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세 번째 소절에서 갑자기 템포를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과잉시키지 않았다. 터뜨릴 타이밍에 터뜨리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고수의 방식이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후렴 직전 김용빈이 살짝 웃었다. 관객은 그 미소를 여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대 뒤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왜냐하면 그 웃음은 리허설 때도 사전 동선에도 없었던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한 듯한 아주 짧은 인사 같은 웃음.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 선과가 아니라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선과 사람. 그 두 단어가 삼성이라는 이름과 부딪히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거대한 기업은 숫자로 움직인다. 매출, 시장 점유율, 주가, 보고서.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서 울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 그 온도는 때로 숫자를 흔든다. 아니, 숫자를 움직이게 만든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후렴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버텼다. 울지 않았다. 무너짐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저 한음 한음을 끝까지 들고 갔다. 사람은 버티는 모습을 보면 믿게 된다. 이 사람은 진짜다. VIP석에서 처음으로 작은 박수가 들렸다. 정확히 한 번, 두 번, 마치 신호처럼 그 박수는 곧 주변으로 번졌다. 객석의 박수는 흔히 감정의 결과지만 VIP석 위 박수는 때때로 결정의 시작이다. 공연이 끝나자 환호성이 터졌다. 김용빈은 고개를 깊게 숙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 그는 한 문장을 더했다. 오늘 제가 받은 건 박수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무대 뒤로 들어간 순간 현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매니저가 뛰어왔다. 용빈아, 지금 위에서 연락 왔어. 바로 회의 들어간대. 스태프가 핸드폰을 들고 떨렸다. 누군가 메시지를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계약 관련 안건, 즉시 재검토 및 갱신 논의. 오늘 밤 결론. 보통 계약 갱신은 수개월짜리 작업이다. 브랜드 이미지 분석, 리스크 체크, 법무 검토, 사회적 반응 예상, 모든 것이 층층이 쌓인다. 그런데 오늘 밤 결론이라니. 이건 예외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회의실은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 유리벽, 빛을 삼키는 긴 테이블, 임원들이 앉았고 법무팀이 들어왔고 홍보팀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다. 누구는 말했다. 가수 한 명에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조용히 되물었다. 위험한 건 빠른 결정이 아니라 늦은 감각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의 한마디가 전달됐다.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중은 단순했다. 저 무대에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가 있었다. 가치. 그 한 단어가 모든 자료를 잠깐 무력화했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단어였다. 회사 전체가 흔들렸다는 건 단순히 광고 모델 한 명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다. 회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를 다시 정렬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용빈의 무대가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진정성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완벽한 포장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흔들림 속에서 진짜를 본다. 음향 사고의 위기에서 김용빈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무반주로 버텼고 그 버팀은 대체 불가능을 증명했다. 둘째, 통제된 감정이었다. 감정은 쉽게 팔 수 있지만 쉽게 소비된다. 김용빈은 감정을 소비재로 만들지 않았다. 폭발 대신 지속을 선택했다. 그 지속은 브랜드가 원하는 신뢰와 닮아 있었다. 셋째, 사람을 중심에 두는 메시지였다. 성과가 아니라 사람. 그 문장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건드리는 핀이었다. 대기업은 결국 사람에게 팔고 사람에게 선택받는다. 회장은 그 사실을 무대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날 밤 계약 갱신은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즉각적인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업계는 술렁였다. 누군가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깎아내렸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라고 떠받들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안다. 그건 감성도 전략도 우연도 아니었다. 김용빈의 공연이 진짜로 뒤흔든 것은 회장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팔고 있지?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싶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무대 위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왔다. 공연장 불이 꺼진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되감았다.
무반주로 이어지던 그 소절이 끝나던 자리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김용빈은 밤늦게 차량에 올랐다. 창밖으로 네온이 흐르고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오늘 진짜 큰일 해냈어. 김용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그 눈빛은 승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더 조용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은 축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단 하나다. 증명.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음 무대를 기다린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김용빈이 그 이름에 기대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날 공연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건 가치가 결정으로 바뀌는 장면이었고 한 사람의 진정성이 거대한 조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다음 무대에서 김용빈은 어떤 약속을 다시 꺼내들게 될까?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또 한 번의 조용한 폭풍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